아미고들 아하! 생활에서 가장 친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물. 이러한 물은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질까요? 먼저 물은 우리 몸에서 약 70%로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섭취하였을 때 물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운반하는 한편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면역항체가 들어있는 눈물, 콧물, 침과 같은 체액 조절에도 관여하는데 만약 몸속에 물이 부족해지면 체액 조절에 문제가 생겨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하였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물은 면역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면역력은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면역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난 지금 보이지 않고 적응력이 뛰어난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들의 몸은 어느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몸의 면역체계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워주어야 아프지 않고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체계 중 하나입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역력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하여 면역력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태양의 코로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즉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여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 코로나에서 유래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요. 중추급성 호흡기 질환인 사스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로 유명했던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고 어째서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세상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숙주 체내 침입에 성공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 내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돌기와 숙주 세포의 막 단백질이 상호작용하게 되며 서로를 구성하고 있는 막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융합하게 되면서 바이러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병원체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바이러스 속에 정보를 담고 있는 한 가닥의 RNA 유전체가 숙주세포가 미치는 영향과 능력을 이용하여 중합효소에서 바이러스 정보를 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바이러스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세포 속의 재료들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사스가 약 10%, 메르스가 약 30에서 35% 사이, 코로나19는 약 2에서 5%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에서 5명이 죽는다는 수치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치이지만 반대로 95%, 95명에서 98명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후천적 면역체계로 알려져 있는 적응 면역체계에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바로 이 적응 면역이 없기 때문에 식물계에서 신종 병원균이 발생하게 되면 전파력과 파격은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후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면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보통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연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타고나는 면역입니다.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피부, 병원체가 세포에 붙지 못하게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 몸 안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등이 자연 면역에 해당합니다. 획득 면역은 병원체를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력입니다. 획득 면역을 주도하는 것은 면역세포라고 불리는 B림프구와 T림프구입니다. B림프구는 병원체를 물리치는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는 B림프구의 항체 생성을 돕거나 직접 병원체와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면역 반응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우선 1차 자연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를 즉각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일단 표피세포에서 산성물질, 병원균 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몸의 방어를 시작하지만 만약 바이러스가 피부 방어막을 통과해 세포를 감염시키면 우리 몸은 1차 면역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대식세포와 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가 움직입니다. 이들은 주로 침입한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 대식세포는 사이토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발열과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열이 나는 상태는 즉 건강에 이상을 나타내는 1차 면역 반응에서 알리는 신호라는 것. 열에 약한 바이러스는 발열 반응에 의해 무력화되는데 만약 1차 자연 면역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2차 면역 반응인 획득 면역으로 이어집니다. 획득 면역의 첫 번째 단계는 침입자 분석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여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사멸시키는데요. 이를 처음 결정하는 세포가 바로 수지상 세포입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는 수지상 세포는 대식세포와 함께 주변을 맴돌고 있는 T림프구에게 바이러스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T림프구는 B림프구에게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침입한 바이러스만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라고 면역체계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B림프구가 항체를 분비하면 항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찾아내 침투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소멸되기 전까지 가둬버립니다. 한편 강력한 면역세포인 T림프구는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는 세포와 바이러스만 선별적으로 공격하여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T림프구는 인체 안에서 1000억 개 정도가 존재하고 2,500만 정도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사멸이 끝난 후에 B림프구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정보를 기억하는데 이후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이전보다 빠르게 대응하여 바이러스를 사멸시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면역계가 오작동하게 되는데요. 정상세포를 이물질로 오인하여 신체 내의 장기 조직이나 성분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면서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가면역 질환도 대식세포에서 아군을 공격하는 신호에 사이토킨을 분비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이토킨이 과도하게 쏟아지면 오히려 환자의 폐나 신체 조직 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 앞서 설명하였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몸속의 면역체계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채소, 과일처럼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이 일일이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면역력을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 바로 적당량의 물 마시기이지만
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물을 마시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크며 미네랄을 물과 함께 마셨을 때 더 효과적으로 체내의 흡수가 잘 된다는 점, 우리 몸의 생리기능에 쓰이는 광물성 영양소인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도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작은 물이 좋은 물인 것 알고 계시나요? 건강한 세포물 분자는 일직선 구조로 정렬하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의 세포 주변은 무질서한 물 구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좋은 물은 물 분자 구조가 작다는 것입니다. 물 분자 구조가 작을수록 수분의 체내 흡수가 빠르며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제거하는 환원력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 증진과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네랄 성분이 물 분자 구조가 작은 물에 함유되어 있다면 면역력 형성에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미 스며들어 있는 물, 바로 수돗물에도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 수자원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수에 비해 미네랄 성분이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함유의 효과를 조금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수돗물을 기반으로 한 자아활수를 섭취하면 웰빙을 느껴볼 수 있는데, 자아활수란 무엇일까요? 자아활수란 물의 미리파 성능을 극대화시키며 생성된 자아활수를 특수활수 장치로 미리파 환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효능을 최대 70m 이상 유지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필환경 제품입니다. 물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며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갈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나의 하루 적당량의 물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마셔야 효율적일까요? 나의 하루 표준 물 권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몸무게에 0.03을 곱해주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첫 번째, 아침에 항상 200ml씩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복에도 물을 틈틈이 마셔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 8번 화장실 갈 정도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삼가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은 면역력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잊지 말고 틈틈이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자, 오늘은 활수기와 함께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다음 아래의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면역과 달리 병원체를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이다. 1번 수지상 세포, 2번 획득 면역, 3번 T림프구, 4번 자연 면역.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정답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아미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증정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매일 적당량의 물을 섭취하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자아활수를 섭취하며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함께 면역력을 높여나가요. 그럼 다음 물 이야기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